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가 되겠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드리는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출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가져다 쓰시게 되면 무단 도용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4일에 이제 알래스카를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가 마무리되게 되고 그 이후에 우편 투표 집계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여태까지 제5차 미국의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난 이제 공개방송들을 통해서 진척도를 계속 보여드린 바와 같이 2020년 3분기서부터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이제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종합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여전히 실물 경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이제 파란색 선으로 나타난 게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공유드리고 있는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예요. 매우 안타깝게도 어떠한 경제 경영 분석기관, 의료보건기관들도 이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속도라는 지표를 산출해서 대중에게 공유를 하지 않게 돼요. 이 경제지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2020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가 멈춰섰을 때의 코로나19 감염 속도, 이와 같은 감염 속도였어요. 2020년 4월 미국, 유럽, 중동 등이 멈춰섰을 때 그 실물 경제를 멈춰 세웠던 코로나19 감염 속도는 이와 같은 속도였어요. 이후에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가속 중이고, 현재도 계속해서 재감염 확산이 진행되면서 가속 중이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실물 경제가 멈춰서기에는 아직까지도 2월과 4월, 즉 1번과 3번 시기와 같이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격하게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달리 표현하면 실물 경제가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부분 재가동되고 있는 제약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면서,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전염병이 만드는 불확실성을 좀 더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의 단계까지 내려올 수가 있게 되고, 이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속도라는 지표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명확한 시각적인 판단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어떠한 국가기관도 이와 같은 가속도라는 것을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건, 아니면 유럽의 경제가 다시 코로나19로 셧다운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HO에서 집계한 11월 1일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는 다시 2월과 4월처럼 주요한 국가들이 실물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게 되는 코로나19 가속도는 아님을, 실적 개선세가 일정 기간 더 지속될 수 있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 코로나19 감염 확산보다도 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오늘 이제 시작이 되게 됐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게 됐고, 4일 0시를 기준으로 이제 종료가 되게 되고, 우편 이제 투표가 합산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발생 가능한 그 변동성 재료들이 굉장히 많죠. 선거가 끝나게 되면 정통적인 방법으로는 4일날 딱 끝나게 되고, 당락이 여기서 판단이 되게 되는데, 그 뒤에 우편 투표가 합산되게 되면서 당락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불복이라는 이제 사태가 발생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격화될 수가 있고, 2부 내용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준비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이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봤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이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부분 재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서 미국의 실업률은 실물 경제가 멈춰섰었던 4월 이후에 지속해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9월달 실적을 보게 되면 실업률이 7.9% 수준까지 지속해서 낮아지게 됐죠. 그리고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20년 2분기 대비 이와 같이 큰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말하고 신문에서 보도하는 경제 성장률은 보통 전년 대비예요. 2019년 대비 3분기 경제 성장률도 2분기의 침체세가 이와 같이 많이 개선된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게 미국의 이와 같은 이제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의 개선세가 크게 나타났던 미국인데, 또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4월 이후부터 개선세가 이와 같이 빠르게 나타나게 됐죠.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코로나19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어요. 즉 1, 2, 3차 코로나19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3월에 진행이 되게 됐고, 4월에는 4차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고, 3월 23일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정책까지 진행이 되게 됐죠. 그렇지만 5, 6, 7, 8, 9, 10, 11월인데 지금까지도 제5차 경기부양 정책은 온데간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주목해야 될 것은 저 4월 마지막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됐었던 4월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이전에도 부동산 부문이었고, 코로나19가 발생돼서 여전히 부분 재가동되고 있는 미국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실적 수준을 넘어서는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이에요. 부동산 부문을 브레이크다운 하게 되면 가장 비중이 큰 것이 기존주택 판매 경기, 그 다음에 비중이 큰 것이 신규주택 판매 경기, 그 다음에 비중이 큰 것이 신규주택 착공 경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요.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것이 이제 기존주택 판매 경기가 되게 되고, 이와 같은 모든 건설 활동에 투입되는 돈을 이제 나타내는 경제 지표가 건설 투자 지표가 되게 돼요. 건설 투자 지표를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멈춰섰었던 4월에 극심한 침체세가 진행이 되게 됐다가 4월서부터 이와 같이 격한 실적의 개선세가 강화되고 있었으나 7, 8, 9, 2020년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격했던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마지막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진행됐었던 4월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3분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미국의 유동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를 보게 되면 실물 경제가 원활히 가동이 되지를 못하게 되면서 실물 경제에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의 화폐 한 단위가 회전하는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와 같은 개념인 통화 유통 속도가 급감하게 되고, 이와 같이 통화 유통 속도가 급감되게 되면서 실물 경제가 침체되게 되면 유일하게 통화 유통 속도를 다시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채를 논할 것이 아니라 통화 유통 속도가 적정한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유일하게 전체 유동성 규모를 늘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원하는 통화 유통 속도 수준까지 올 때까지 이 유동성 공급 규모를 늘려줘야 돼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되게 되면서 미국 경제에 돈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됐고, 이때 반대로 상승하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금융 스트레스 지수예요.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이와 같이 하늘을 뚫고서 올라갈 것처럼 솟구쳐 오르게 됐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돈의 유통 속도가 증가될 때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고, 미 연준은 유동성 공급 확대를 하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게 치솟기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넘는 기간 만에 안정세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들어왔어요. 2020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2월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가 제일 먼저 멈춰서게 됐고, 이에 타격을 받게 되면서 미국도 보게 되면 2020년에 들어와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이와 같이 급속도로 치솟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이미 통화 유통 속도가 급감됐을 때 통화 유통 속도를 다시 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미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라는 것을 미 연준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와 다르게 2008년도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격한 빨간색 선으로 나타낸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를 급속도로 가속을 시켰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보다 매우 단기에 한 달도 채 안 되는 며칠 만에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게 될 때 치솟게 되는 파란선의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0을 하회하는 안정 수준에 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빨간선이에요. 2번에 나타난 빨간선. 빨간선이 이와 같이 처음에 격하게 증가가 되게 되다가 이 증가되는 이 각도가 점점 각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미국 경제는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2분기 대비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매우 흡족할 정도로 개선이 되기는 됐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제 성장률 2019년도 경제 성장률 몇 %였냐 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라고 말하면 전년 대비를 말하게 돼요. 전년 대비로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2.9% 침체 현상이 진행되고 있죠. 이러한 침체 현상은 앞서서 살펴봤었던 코로나19가 가속도가 2월과 4월처럼 실물 경제를 완전히 멈춰 세울 수준은 아니지만 실물 경제를 정상 가동하지 못하게 되는 데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한 코로나19 감염 속도의 가속, 거기에다가 전년 대비 침체세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정 규모가 넘어서는 수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4월 이후에 미달러 유동성, 즉 경기 부양 정책이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지연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진척도를 계속해서 살펴왔었죠.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것은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에요. 선진국 경제를 대표하는 유로화의 유동성 공급 증가 속도보다 미달러의 유동성 공급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되게 되면 이 파란 선으로 나타낸 선은 상승하게 되고, 파란 선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2020년 3월에 왜 폭락이 나왔습니까? 파란색 선 내려가는데 빨간색 선 왜 올라가? 내려와.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요약 아니에요. 2020년 8월 3분기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둔화 또는 마이너스 침체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파란색 선이 올라가다가 꺾이고, 이러한 실물 경제에 수렴되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주가지수도 같이 꺾이게 되는 실체가 있는 조정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조정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고 최근에 이틀 정도 코스피가 상승했다고 조정이 끝났습니까? 파란색 선 내려가, 빨간색 선 내려가. 그럼 파란색 선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갑자기 얘가 폭발하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코스피가 3천이 가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0년 9월서부터 냉각기가 시작이 되게 됐고, 주요한 가격 차트, 주가지수 가격 차트에 이와 같은 박스권의 특징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좀 조정세가 10월 말에 좀 조정세가 격하게 진행되게 되면서 미국의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9월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에 형성되어 있는 박스권의 하단이 이탈을 했지만 다시 이 하단을 올라서게 되면서 박스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대형주 S&P 500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9월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오늘 내일 이제 끝나게 되더라도 여전히 냉각기가 진행될 폭이 남아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박스권 장세를 이탈한 유럽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어요. 유로 경제권의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국가는 독일이죠. 독일의 닥스 지수는 이와 같이 9월서부터 형성된 글로벌 금융시장 냉각기의 박스권을 하향 이탈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중화인민공화국도 주요한 국가들도 다 이와 같이 9월에 형성된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냉각기가 종료됐다거나 뭐 내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뭐 상승으로 이제 쭉 가게 된다. 시기가 너무 이른 얘기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S&P 500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반대로 하락하는 특징을 갖는 인버스 지수 S&P 빅스 지수예요. 여기에 S&P 빅스 지수의 녹색의 비행기 궤도,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사용하는 기술적 분석 방법,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나타나게 됐어요.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며 반도체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핸드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그 수명주기 이론, 사회과학에 속하는 동일한 이론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한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 즉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중장년기를 거쳐서 쇠퇴기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 사망은 하지만 완전한 에너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의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의 원리가 작용되게 됩니다. 윤회 과정이 완료가 되게 되면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중간에 있는 붉은색 선,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1차 상승이 진행되게 되고, 1차 상승 이후에는 일정 기간 휴지기를 거치게 되고 다시 2차 상승이 진행되게 되는데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까지 진행되게 돼요. 빅스 지수는 상승생애가 이미 종료가 되게 됐어요. 상승생애가 종료되게 되면 출발했었던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하락하는 과정에서 태동기를 향하는 과정 속에서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을 만들게 되고, 이 반등은 최대 쇠퇴기까지 진입하는 이와 같은 반등이 만들어지게 돼요. 지우고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다. 10월 30일 기준으로가 가장 이제 최근에 데이터를 조회를 한 거예요. 10월 30일 기준으로 얘가 여기에 진입해 있었고 그 뒤에 흔들렸으니 아마 여기 원조리에 와 있을 것이다. 즉 빅스의 이 기술적 분석 그림을 통해서도 아직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일 끝난다고 이 빅스 지수의 반등이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기술적 분석 말고 최다 출현을 기록하고 있는 좀 더 이제 수치 경제지표 중 하나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11월 2일 기준으로 글로벌 옵션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글로벌 옵션 지수에 이와 같은 파란색 선, 빨간색 선, 녹색 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분석 방법론들은 글로벌 옵션 지수를 조회할 수 있다고 거기에 설명이 전혀 돼 있지가 않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경험의 법칙상, 또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독창적으로 분석한 분석 방법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 방법과 이 결론을 별도의 협의 없이 가져다 쓰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 지표를 누구나 확인할 수는 있어요. 확인하게 되면 아무 내용이 없고 지표만 나타나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지 이 지표를 조회할 수 있냐고 없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글로벌 옵션 지수예요. 2020년 3월에 하방 변동성이 격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이 하방 풀베팅이 되게 되면서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가는 시절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와 같이 하방 풀베팅이 진행되기 전에는 반드시 반대의 방향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게 돼요. 즉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요한 금융상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상승하는 과도한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돈을 벌겠다는 베팅이 들어가져 있었고, 이와 같은 오버슈팅에다가 베팅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되면 또한 이와 같은 오버슈팅의 상방의 변동성을 만드는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는 조정이 나왔어 사야지, 조정 나오면 무조건 산다. 왜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조정 나와서 사니까 수익이 나더라. 학습 효과가 발생이 되게 돼요. 누군가가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누군가가 자기가 직접 돈을 들여서 상방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데 쟤도 사고 똑같은 시기에 다시 위로 갈 것을 알고 다 같이 사게 되면 이전보다 마진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원리는 특정 방향으로만 지속해서 변동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하방 변동성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에 코로나19라는 하방 변동성을 격화시킬 수 있는 매우 흡족한 재료가 터지게 되게 됐죠. 그래서 하방 변동성을 만들게 되게 됐고,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3월 초서부터 계속해서 공유드린 바와 같은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될 것이다. 3월 22일서부터 5월 18일까지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됐고, 5월 18일서부터 8월 말까지는 또다시 오버슈팅 현상이 진행이 되게 됐어요. 상방의 변동성을 돈을 들여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마진이 크게 남았는데, 진행되는 기간이 5월, 6월, 7월, 8월까지 오게 되니 조정 나오면 무조건 사게 된다. 무조건 산다. 다 같이 사게 되니 마진이 더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방으로 가야지 됐고, 9월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방 변동성이 시작이 되게 됐죠. 근데 딱 절반 수준에서 매우 제한된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되다가 10월 말쯤에 다시 한번 이전에 제한된 수준을 넘어서는 듯 했지만 다시 정확히 요 가운데 와 있어요. 즉 상방으로 변동성을 더 만들어 봤자 시장 참여자들은 작년 말서부터 지속해서 빠졌을 때 사면은 돈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중이에요. 상방으로 변동성을 만들어봤자 재미가 없다. 결국은 하방으로 가야 될 건데 지금 얘가 와 있고, 일봉 차트만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최근에 코스피가 연달아서 상승하니 조정 끝났다. 자,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방으로 왔을 때 누군가 돈을 벌어야 돼요. 변동성을 돈을 들여서 만든 주체가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누가 돈을 벌었습니까? 하방 베팅을 통해서 돈을 안 벌었어요. 위로 가는 변동성을 만들어봤자 수많은 사람들이 조정 시기 때 사면은 수익이 난다고 같이 뛰어들게 되면서 마진이 줄어들게 돼요. 결국 갈 곳은 하방으로 뿐이 갈 수가 없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딱 얘가 다시 10월 초와 같이 절반 수준의 하방 변동성에 머물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종료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요한 재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대목이 되게 됩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본인의 소중한 밤늦은 시간,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매번마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공해 드리고자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하고 있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되게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매번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